깊은 산속에 한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겨우 5살.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주지 마세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또박또박한 말투에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요. 할아버지, 오늘은 산에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날 오후 정말로 산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됐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신동이 틀림없어. 그로부터 해가 14번 바뀌었습니다. 그 천재 아이는 이제 19살 청년이 되어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 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음악.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난민이 쓰러지면 서인이 일어서고 노론과 소론이 목숨을 걸고 권력을 다투었지요. 죄 없는 이들이 영모로 몰려 삼족이 멸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사람의 얼굴부터 흉해졌다더라. 관상이 흐려지고 눈빛이 탁해졌다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다 보니 사람들의 표정에서 온화함이 사라졌습니다. 눈매 경계심만 가득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그런 혼탁한 기운은 한양뿐 아니라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산 아래 작은 골에서조차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영모로 고변할지 알 수 없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산속 어딘가에 한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산속에는 경운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운은 올해 19살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했으나 그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지요. 깊고 침착한 눈빛,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운의 왼쪽 눈동자가 오른쪽보다 조금 흐렸습니다. 마치 얇은 안개가 아낀 것처럼 말이지요. 경운에게는 처음부터 이름이 없었습니다. 14회 전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한 노인이 산길을 걷다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눈 속에 작은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겨우 5살쯤 되어 보이는 산내 아이였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5살 아이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지요. 배가 고파도 춥고 외로워도 조용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5살 아이의 눈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산 어른의 눈 같았지요. 깊고 침착하고 슬펐습니다. 노인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는 그저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하고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 사내가 노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는 사내의 얼굴을 보더니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주지 마세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또박또박한 말투에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요. 노인이 사내를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내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아이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산에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위험해요. 노인은 아이의 말을 듣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오후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노인이 약초를 캐던 곳이 무너져 내렸지요. 사람들은 수군됐습니다. 저 아이가 범상치 않다. 사라이의 눈이 아니다. 신동이 틀림 없어. 노인도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노인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구름처럼 떠도는 운명이로구나. 하지만 상서로운 구름이 되기를 바란다. 경운이라 부르마. 장서로운 구름, 경훈. 그렇게 이름 없던 천재 아이는 경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운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더욱 뚜렷해졌지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 눈빛에 떨림 하나에서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이 보였습니다. 행운과 불운, 삶과 죽음, 운명의 갈림길까지도 보였지요.
하지만 이 능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깊이 보면 볼수록 경훈의 시력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특히 왼쪽 눈은 더욱 심했지요. 경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을 함부로 쓰면 언젠가는 완전히 눈이 멀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경훈은 조심했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오른쪽 눈만으로 약 보려 했었습니다. 3챕터 경훈을 구해준 노인은 약초꾼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정영감이라 불렸고 본래 한양에서 약방을 하던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것이지요. 정영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담이었습니다. 소담은 올해 18살이었습니다.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단정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빛이 돋보이는 처자였지요. 말씨도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담은 정영감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소담의 아버지는 억울한 옥사로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슬픔에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난아기였던 소담을 정감이 거두어 길렀던 것이지요. 소담도 몰락한 양반가의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평범한 처제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경은이 산내에 온 그날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처음엔 어린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연군이 7살, 소담이 6살 때였지요. 함께 약초를 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소담은 경훈을 오빠처럼 따랐습니다. 경훈이 다치면 울었고 경훈이 웃으면 함께 웃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소담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경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경훈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붉어졌지요. 소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경훈을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소담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경훈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쓸 때마다 경훈이 아파한다는 것을 소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경훈이 짊어진 무게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감당하는 그 무게가 말이지요. 경훈과 소담은 함께 약초를 캐며 지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여름이면 약초를, 가을이면 열매를 캐었지요. 겨울에는 말린 약재를 손질하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평온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돌뱅이가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짐을 가득 지고 고갯길을 오르는 그를 보며 경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오래 머무를 얼굴이 아니야. 소담이 놀라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여. 사흘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돌뱅이가 산적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지요. 소담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어느 날 마을 총각이 혼례를 앞두고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신부에게 줄 보약을 지어달라는 것이었지요. 경훈은 총각의 얼굴을 잠시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례는 치르지 못할 거야. 총각은 화를 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개냐. 길 일도 받았고 혼수도 다 준비했거늘. 미안해. 내가 본 게 그래. 총각은 분노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보름 후 신부가 다른 남자와 달아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훈의 말은 늘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훈을 찾아와 자신의 운을 물어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경훈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훈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린다는 것을, 관자놀이를 손으로 누른다는 것을, 그리고 왼쪽 눈이 점점 더 흐려진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소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아픈 거 아니에요? 괜찮아. 왼쪽 눈이 예전보다 더 흐려진 것 같아요. 경훈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조담아, 이 능력은 공짜가 아니야. 깊이 보면 볼수록 내 눈이 어두워져. 소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그만해요. 사람들 얼굴 보지 마요. 하지만 꼭 봐야 할 때가 있어. 언제요? 경훈은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소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5챕터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수령흠이 산양을 핑계로 산을 넘었습니다. 김여흠은 50줄의 양반으로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쪘으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명의 아전과 군사를 이끌고 온 그는 산골 마을을 지나가다 정영감의 집에 들렀지요. 들리니 이 산에 약초가 좋다던데 잠시 쉬어 가겠소. 정영함은 황급히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경훈과 소담은 뒤편에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김여음의 눈에 경훈이 들어왔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구요?
제 아들이 어분이다. 아들 인물이 괜찮구먼. 이리 나와 보거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여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경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여흠의 얼굴에서 핏빛 기운이 흘렀습니다. 탐욕과 음모가 뒤엉인 얼굴이었지요. 그의 미래에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경운은 입을 열었습니다. 배감의 얼굴은 피를 부르는 상입니다.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여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소인이 본 것이 그러하옵니다. 대감께서는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여흠은 코음을 쳤습니다. 허허, 상골촌놈이 관상을 본다고 재미있구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여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줘서 두고 보지. 김여흠이 떠난 후 정영감이 경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경운아, 어찌 그런 위험한 말을 했느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 얼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소담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 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정영감이 경운을 불러 말했습니다. 경훈아, 내가 이 산에 온 벌써 14회가 되었구나. 예, 아버님,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것을. 네, 출신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경훈은 놀라 영감을 보았습니다. 내 옷에서 작은 비단 조각을 발견했다. 관상과 경아의 집안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지. 경아는 영모로 몰려 일족이 멸했다. 하지만 그의 증손자 하나가 살아남아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다. 너는 관상가의 핏줄이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 경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는 역적의 자손이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 정영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출신을 숨기고 살아온 지네. 이제 세상이 너를 찾기 시작했구나. 그날 밤 경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숨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능력을 감출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경우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운의 존재는 소문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김여흠은 경운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김여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전두를 데리고 왔지요. 정영감, 그 젊은이를 다시 보고 씹소. 정영감은 어쩔 수 없이 경운을 불렀습니다. 김여흠은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젊은이, 지난번 말은 있겠네. 대신 자네 재주를 보고 싶구먼. 김여흠은 품에서 은자 한 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얼굴을 한번 봐주게. 내 앞날이 어떠하냐. 경우는 귀여움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만 사용했습니다. 왼쪽 눈을 쓰면 더 깊이 보이지만 그만큼 시력을 잃으니까요. 오른쪽 눈으로 보니 얕은 관상만 보였습니다. 김여흠은 탐욕스럽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겠지만 동시에 많은 원망도 사게 될 것입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재물은 모이나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심, 무엇을 조심하란 말인가? 사람의 원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여흠은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관상쟁이 주제에 제법 말을 잘하는구먼. 김여흠은 은자를 밀어주었습니다. 가지게. 그리고 잘 생각해보게. 나는 이 고을의 수령이네.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지. 감사하옵니다만 소인은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 존에. 천천히 생각해보게. 김여흠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자네가 어디 출신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역적의 후손이라는 걸 말일세. 경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걱정 마시게.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네. 협조만 잘해준다면 말이야. 김여흠이 떠난 후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영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훈아, 조심해야 한다. 저자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날 밤부터 아전 하나가 마을에 머물며 경운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름달이 뜬 날 밤이었습니다. 소담은 집 앞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소담은 경운이 혼자 산길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보였지요. 보담은 약초를 내려놓고 경운을 따라갔습니다. 경운은 계곡 앞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경운이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소담의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잠은 안 자고 왜 나왔어?
오라버니도 안 주무시잖아요. 소담은 경운 옆에 앉았습니다. 물소리만 흘렀습니다. 한참 후 소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제 미래도 보여요. 경운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 어떤 미래예요? 경운은 소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른쪽 눈만 사용했습니다. 약만 봤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경운은 왼쪽 눈까지 떴습니다. 깊이 보기로 했습니다. 시력을 잃는 한이 있어도 소담의 진짜 미래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소담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초담의 얼굴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온하나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소담 혼자 살아가는 길, 안전하지만 외로운 길이었지요. 다른 하나는 위험하나 따뜻한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 고난이 많지만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길에는 경운 자신이 있었습니다. 경운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소담과 함께하면 소담은 행복할 것이지만 위험도 함께 온다는 것을, 하지만 홀로 보내면 소담은 안전하지만 외로울 것이라는 것을. 경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왼쪽 눈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너무 깊이 본 대가였습니다. 오라버니, 소담이 놀라 경운을 붙잡았습니다. 눈이 눈물이 나요. 왜 그러세요? 경운은 소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담아, 네, 오라버니, 나는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소담은 경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왼쪽 눈동자가 예전보다 훨씬 흐려져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왼쪽 눈이 소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운이 소담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 눈으로 내 미래를 봤으니 후회 없어. 오라버니, 조담아, 나는 너를. 경운의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소담은 알았습니다. 저도 오라버니를 좋아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소담이 말했습니다. 오빠처럼 따르다가 어느새 더 깊은 마음이 생겼어요. 오라버니가 저를 볼 때 저도 가슴이 뛰어요. 경운은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소담은 경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라버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위험해도 좋아요. 혼자 안전한 것보다 오라버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경운은 놀랐습니다. 소담이 마치 자신이 본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경운은 소담을 끌어놨습니다. 발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고마워, 소담아. 나도 너를 사랑해.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운의 꿈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경운처럼 한쪽이 흐렸습니다. 너는 경훈이로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 할아버지 경다. 경운은 꿈에서도 놀랐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처음 만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라주었구나. 억울하게 죽은 이 늙은이의 핏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할아버님, 그런데 경훈아, 너는 알고 있느냐? 내 능력의 대가를 말이다. 알고 있습니다. 깊이 보면 볼수록 눈을 잃는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관상은 하늘의 글씨다. 일대 함부로 쓰지 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깊이 보면 볼수록 눈을 잃고 운명을 바꾸려 하면 내 목숨이 짧아진다. 그것이 관상가의 숙명이니라. 경운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 그래도 좋습니다. 지킬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 소담이라 했지. 예, 할아버님. 경훈아,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를 도왔던 충신이니라. 경훈은 놀라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영모로 몰렸을 때 진실을 증언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소담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도 나와 함께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했지. 경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소담이 고아가 된 것이었군요. 그렇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진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지. 나는 그에게 큰 빚을 졌느니라. 할아버지는 경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훈아, 그 아이를 지켜다오. 그것이 우리 집안이 갚아야 할 빚이니라. 할아버님,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훈아, 조심하거라. 왕보다 무서운 것은 왕 옆에 자들이니라. 왕 옆에 자들이요. 그렇다. 권력은 보이는 곳에만 있지 않다. 숨겨진 권력을 조심해라. 언젠가 내가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 경훈아, 소담이를 지켜라. 그리고 진실을 말해라. 비록 내가 고통받을지라도
진실만이 너와 그 아이를 구할 것이니라.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경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은 소담을 생각했습니다. 조담아, 내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도왔던 의로운 분이셨어. 그래서 우리는 먼 옛날부터 인연이었던 거야. 경우는 가슴이 뜨거워지었습니다. 나는 널 지킬 거야. 할아버지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 김여흠 수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듯한 양반 하나가 함께였지요. 그 양반은 50줄쯤 되어 보였습니다. 반복을 입었고 위험이 있었지만 경훈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경훈이 그 양반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 뒤로 수많은 목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영모를 꾸미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양반의 이름은 태서, 병조참판이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관상을 보는 자라지. 경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옵니다. 김수령에게 들었네. 그대가 사람의 미래를 본다고. 한번 나를 봐라. 경훈은 오른쪽 눈만으로 이 태서를 보았습니다. 왼쪽 눈을 쓰면 더 위험한 것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감의 얼굴은 조인이 감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왜 흉한 것이 보이나? 경훈은 침묵했습니다. 태서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무엇을 꾸미는지 내가 알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너는 내 편이 될 테니까 소인은 아무 편도 들지 않겠사옵니다. 그럼 내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태서가 손짓을 하자 아전들이 소담을 끌고 왔습니다. 경훈, 소담이 비명을 지렸습니다. 경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담 이태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단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관상을 봐라. 내가 지목하는 자들의 얼굴을 보고 영모에 균이 있다고 증언해라. 그러면 이 처자는 무사할 것이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옵니다. 거짓이라니 너는 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보여주는 대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경훈은 소담을 보았습니다. 소담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하지 마요. 저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경훈은 처음으로 운명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지킬 것인가. 이태서가 말했습니다. 자흐를 주겠다. 자흐 대답을 듣겠다. 이태서와 김여흠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전 둘이 남아 집을 감시했습니다. 그날 밤 정영감이 말했습니다. 경훈아, 소담이를 데리고 도망쳐라. 멀리 저 산 너머로. 아버님은요, 나는 늙었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냐. 경훈과 소담은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소담이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한 번만 더 계곡에 가요. 마지막으로 둘은 달빛 아래 계곡에 갔습니다. 아전들은 집만 감시하고 있었기에 뒷산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계곡물이 흘렀습니다. 발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소담이 경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오라버니 덕분에 알게 됐어요. 요다, 저희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셨고 오라버니 할아버님도 억울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도담은 경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라버니를 지키고 싶어요. 오라버니가 저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너를 잃을 순 없어. 저도 오라버니를 잃을 수 없어요.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조담아, 이 할아버니께서 꿈에 나타나셨어. 내 아버지를 도왔던 것이 빚이라고 널 지키라고 하셨어. 오라버니, 그러니까 내가 널 지켜야 해. 그게 우리 집안이 갚아야 할 빚이야. 소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 빚은 갚아졌어요. 오라버니가 제 과거를 밝혀 주셨잖아요. 제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게 해 주셨어요. 소담은 경훈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라버니를 사랑해요. 빚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소담아. 둘은 그날 밤을 서로의 온기 속에서 보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지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둘은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정영감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기로 했지요. 하지만 산 아래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수십 명의 군사가 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경훈은 깨달았습니다. 이태서는 처음부터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사흘이라는 시간은 거짓이었습니다. 경훈과 소담을 안심시키고 도망치지 못하게 포위한 것이지요.
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저 둘을 잡아라. 경훈과 소담은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수령관로 끌려갔습니다. 이태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했구나. 역시 믿을 수 없는 놈이었어. 김여흠도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대감. 태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훈, 너는 한양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만약 거부하면요. 태서가 소담을 가르쳤습니다. 계집이 죽는다. 경훈은 소담을 보았습니다. 소담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훈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초담이 울부짖었습니다. 오라버니 안 돼요. 하지만 경훈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소담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하기로 경훈과 소담 그리고 정영함은 모두 수령관에 끌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태서가 경훈만 따로 불렀습니다. 소담과 정영감은 다른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경훈은 소담을 부르며 끌려갔지요. 방 안에는 이태서와 김여흠만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여러 장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찰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을 봐라. 이태서가 서찰을 들어 보였습니다. 편지는 송만길이 영모를 꾸민다는 증거야. 물론 내가 만든 거지. 필적도 완벽하게 흉내냈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비밀 모임 기록. 영모를 모의한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지. 증인들도 이미 확보했어. 돈으로 매수한 자들이야. 태서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완벽하지. 하지만 왕께서는 의심이 많으신 분이야.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망설이실 수 있어. 그래서 필요한 거야. 태서가 초상화들을 가르쳤습니다. 자들을 기억해둬라. 총만길, 이광좌, 김창집 모두 한양의 대신들이야. 경훈은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만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영모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충직하고 정직한 기운이 흘렀지요. 이들의 얼굴을 잘 봐둬라. 머릿속에 새겨도 너는 곧 한양으로 갈 거야. 그리고 어전에 서게 될 거고. 경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전에서 왕께서 물으실 거야. 이들의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그럼 너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태서가 경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영모의 기운이 보입니다. 검은 기운이 얼굴을 감싸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나? 경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해라. 어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만약 제가 거부하면이. 태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소담은 여기 강원도관에 남겨둘 거야. 정영감도 함께. 뭐라고요? 너만 한양으로 간다. 그리고 소담에게는 감시가 붙을 거야. 내가 배신하면 즉시 전갈이 올 거고 그 순간 소담의 목이 날아간다. 경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영감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못하면 둘 다 죽어. 짐승 같은 짐승. 하하. 그럴지도.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어전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면 둘 다 살아. 배신하면 둘 다 죽고. 태서는 경훈의 어깨를 닥쳤습니다. 간단하지.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영모의 기운이 보입니다. 그것만 말하면 소담도 살고 정영감도 살아. 넌 죄도 없어. 그냥 본대로 말한 것뿐이니까. 경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떠냐? 할 수 있겠느냐? 경은 소담을 생각했습니다. 소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담아, 미안해. 경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크게 말해봐라. 확실하게. 어전에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더 자신감 있게 왕 앞에서 떨면 안 돼. 영모의 기운이 보인다고 말하겠습니다. 태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제 준비는 끝났어. 김여흠이 물었습니다. 대감, 그럼 이 자를 언제 한양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시간이 없어. 빨리 일을 끝내야 해. 태서는 경훈을 보았습니다. 기억해라. 초담은 여기 강원도에 있어. 내가 한양에서 배신하는 순간 전갈이 여기 도착하고 소담은 즉시 죽는다. 한양에서 강원도까지는 빨리 달려도 사흘. 하지만 내 전갈은 하루면 온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늦어. 경는 절망했습니다. 소담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은 잠시 소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였습니다. 오라버니, 조담은 울고 있었습니다. 조담아, 미안해. 오라버니 하지 마요. 쟤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너를 이룰 순 없어. 저는 괜찮아요. 저보다 억울한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경우는 소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설 사이로 간신히 닿았지요. 조담아, 내가 꼭 살려낼게. 방법을 찾을게. 오라버니,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다음 날 새벽은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소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운의 왼쪽 눈은 아직 보였습니다. 그렸지만 완전히 멀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경운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전에서 거짓을 말하는 순간이 눈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운은 한양으로 끌려왔습니다. 의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춥고 어두운 옥이었지요. 경운은 왼쪽 눈이 흐렸지만 아직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멀쩡했습니다. 옥간에는 경운 말고도 여러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경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무슨 죄로 들어왔는가? 영모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영모를 고발했는데 옥에 갇혔다고. 이상한 일이로군. 경운은 노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백발이었으나 풍채가 당당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었지만 품격이 느껴졌지요. 대감께서는 누구십니까? 나는 송만길이라 하네. 본래 좌의정이었으나 영모로 몰려 이곳에 갇힌 몸이지. 경운은 놀랐습니다. 송망일, 이 태서가 경운에게 보여준 초상화 중 하나였습니다. 송대감, 경운은 송망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만으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충직한 얼굴이었습니다. 영모의 기운이라곤 티만큼도 없었지요. 대감께서는 억울하게 갇히신 것이옵니다. 총만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네. 에서 태서 그자가 나를 제거하려 꾸민 일이라는 것을이 태서요. 그렇다네. 병조참판 이태서. 그자는 조정의 암적인 존재지. 권력을 담하고 충신들을 제거하려 하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지. 총만길은 경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네 왼쪽 눈이 흐려 보이는구나. 예, 제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관상을 보는 자로구나. 경운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태서의 협박, 소담을 지키기 위해 거짓 증언을 약속한 일. 송망일은 경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어려운 선택 앞에서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키려다 100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100사람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경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만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 한 가지를 기억해라.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네. 거짓 증언을 하면 자네의 능력도 자네의 마음도 무너질 것이야. 하지만 소담을 그 처자도 원하지 않을 것이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운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밤 경운은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경훈아, 할아버님.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내일 어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려 하고 있구나. 할아버님, 저는 소담을 지켜야 합니다. 관상은 하늘의 글씨다. 거짓을 쓰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알고 있습니다. 왼쪽 눈을 잃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다. 거짓을 말하는 순간 내 마음도 죽는다. 그리고 그 처자도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워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경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라. 경훈아, 하늘을 믿고 왕을 믿어라. 진실을 말하면 왕께서 그 처자를 지켜 주실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라. 내 손자야. 경운은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전에서는 날이었습니다. 제울 후운은 어전에 끌려 나갔습니다. 축종대왕 앞이었습니다. 어은 웅장했습니다. 신하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지요. 태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숙종이 경운을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대가 관상을 보는 자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 이태서가 나섰습니다. 전 이자는 관상과 경운이 옵니다. 그의 소문은 전하께서도 들으셨을 것이옵니다. 그가 보는 것은 틀린 적이 없다 하옵니다. 축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다. 그래서 불러들인 것이다. 밑에서가 서찰과 문서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미 영모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사옵니다. 총만기를 비롯한 이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고 영모를 도모하였사옵니다. 증거를 보자. 숙종은 서찰을 읽었습니다. 비밀 모임 기록도 살폈습니다. 한참을 보던 숙종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구나.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다. 태서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옵니까? 증거란 원래 허점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 있구나. 마치 누가 일부러 만든 것 같구나. 숙종은 경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가를 부른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증거와 관상이 일치한다면
전하께서도 확신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숙종은 경훈에게 물었습니다. 경훈, 그대는 송망일의 얼굴을 보았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초상화로 보았사옵니다. 무엇이 보였느냐? 경훈은 오른쪽 눈으로 숙종을 보았습니다. 숙종은 영민했습니다. 하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끝없는 당쟁의 마음이 병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경훈은 느꼈습니다. 숙종은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경훈은 소담을 생각했습니다. 조담아, 미안해. 하지만 경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총망일 대감의 얼굴에는 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영모의 기운이 보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훈의 왼쪽 눈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이후 경훈은 비명을 참지 못했습니다. 왼쪽 눈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왼쪽 눈의 시야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렸던 것이 완전히 깜깜해졌지요. 경훈의 왼쪽 눈은 완전히 멀었습니다. 거짓 관상의 대가였습니다. 겪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저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옵니까? 태서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전하 아마 관상을 보는 것이 힘든 일인가 봅니다. 하지만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늘이 노한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상은 하늘의 글씨다. 거짓을 쓰면 하늘이 벌을 내리느니라. 경훈은 고통 속에서도 결심했습니다. 전하, 경훈이 소리쳤습니다. 방금 소인이 말씀드린 것은 거짓이었사옵니다. 어전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엇이라? 숙종이 물었습니다. 경훈은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총망일 대감의 얼굴에는 영모의 기운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충직하고 정직한 기운이 그려옵니다. 놈이, 태서가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자가 협박을 받아 말을 바꾸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경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이 협박을 받았사옵니다. 밑에서 대감이 소인의 연인 소담과 정영감을 강원도 관하의 인질로 잡아두고 거짓을 말하라 하였사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태서 대감은 이미 모든 증거를 조작해 두셨사옵니다. 편지, 문서, 증인 모두 거짓이 어분이다. 경훈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처음에 거짓을 말한 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순간 하늘이 소인의 왼쪽 눈을 아싸아갔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관상의 대가, 어분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가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화 소담과 정영감이 강원도 관하에 인질로 잡혀 있사옵니다. 소인이 배신하면 죽인다고 협박받았사옵니다. 경훈은 고개를 들어 숙종을 보았습니다. 전하, 제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숙종은 이태서를 보았습니다. 태서 사실이냐? 백성을 인질로 잡았느냐? 태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라. 그러하옵니다. 어전이 술렁이었습니다. 송망일이 의근 부옥에서 끌려나와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종망일 말하라. 소신은 영모를 꾸민 적이 없사옵니다. 이태서가 소신을 제거하려 꾸민 일이 어분이다. 그리고 전하 즉시 보호 조치 내리셔야 하옵니다. 이태서의 부하들이 강원도에서 이를 저지를 수 있사옵니다. 숙종이 즉시명을 내렸습니다. 왕명이다. 금중 가장 빠른 자를 강원도로 보내라. 강원도 관찰사에게 밀지를 전하라. 소담과 정영감을 즉시 보호하고 김여음 수령을 잡아들이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금 하나가 즉시 어전을 나가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숙종이 다시 명했습니다. 태서를 의금부에 가두라. 그리고 송망일을 석방하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송망길이 저를 올렸습니다. 숙종은 경훈에게 물었습니다. 경훈, 그대는 왜 처음에 거짓을 말했다가 진실을 말했느냐? 소인은 처음에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했사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순간 하늘이 벌을 내렸고 소인은 깨달았사옵니다. 한 사람을 지키려다 100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경훈은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소인은 소담을 잃을까 두렵니다. 그대가 진실을 말했으니 짐이 그 처자를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감사옵니다. 전하, 경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조담아, 부디 무사해라. 한양에서 강원도까지는 빨리 달려도 사흘금이 제 도착할 수 있을까? 경훈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훈은 어전 한쪽에 앉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이가 경훈의 왼쪽 눈을 살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눈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숙종은 이태서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그대 혼자 이런 큰 일을 꾸밀 수 있었겠느냐. 조신 혼자 한 일이 옵니다. 거짓말, 말라. 그대 뒤에 누가 있느냐. 태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경운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전 뒤편 휘장 뒤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운은 오른쪽 눈으로 그곳을 보았습니다. 휘장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일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인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경운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에 힘을 주어 깊이 보았습니다. 순간 경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이태서보다 더 짙은 검은 기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검은 기운이 이태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운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영모의 주인은 이태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대비마였습니다. 선왕의 계비, 숙종의 계모였습니다. 경운은 더 깊이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시야가 조금 흐려졌지만 보였습니다. 대비마의 얼굴에는 또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숙종을 향한 살기였습니다. 대비마는 숙종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히려 했습니다. 누구를? 경운은 더 깊이 보았습니다. 보였습니다. 젊은 왕자의 모습이 숙종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비마는 선왕의 계비였습니다. 숙종은 선왕의 정비 소생이었고 대비 마마에게는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수군이었습니다. 대비마는 자신의 친아들을 왕으로 앉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서를 이용해 숙종의 충신들을 제거하려 했고 결국에는 숙종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이지요. 경운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왕보다 무서운 것은 왕 옆에 자들이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경운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말하면 나라가 뒤집힙니다. 대비마와 숙종의 대립은 피바람을 부를 것입니다. 숨기면 태서만 죽고 끝납니다. 하지만 숙종의 목숨은 계속 위험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선택이니라. 하지만 임금의 목숨이 달렸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결심했습니다. 경운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전화 무엇이냐? 경훈, 소인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있사옵니다. 말하라. 경운은 휘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에 누가 계시옵니까?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휘장이 열렸습니다. 대비마가 나왔습니다. 경운 그대가 무엇을 보았느냐? 숙종이 물었습니다. 경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방금 태서 대감보다 더 깊은 영모의 기운을 보았사옵니다. 어전이 술렁이었습니다. 그 기운은 저곳에서 흐르고 있었사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비마는 차갑게 경운을 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경운은 고개를 들어 대비마를 보았습니다. 대비마 소인이 본 것은 경운은 말을 멈췄습니다. 이것을 말해야 할까?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경운은 결심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숙종은 경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알겠다. 경운 그대는 물러가 있거라. 경운은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숙종은 대비마마를 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강원도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담과 정영감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태서가 한양으로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여흠 수령은 불안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구나. 아전이 말했습니다. 대감 이상합니다. 태서 대감께서 이미 돌아오셨어야 하는데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김여흠은 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담은 창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영감은 옆에 앉아 있었지요. 소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초했습니다. 경운 아버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얻지 않느냐. 한양에 있는데 제발 해치지 마세요. 김여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 한양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김여흠은 급히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순간 김여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무슨 일이 옵니까? 대감, 태서 대감이 영모로 잡혔다. 뭐라고요? 김여흠은 편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김여흠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초담을 죽여라. 대감, 어차피 끝난 거야.
계집이라도 죽이고 죽어야지. 아전들이 칼을 빼들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소담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정영감이 소담을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깁구로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왕명이다.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금군은 숙종의 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여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금금이 어찌 김여흠, 너는 영모의 가담한 죄로 잡혀간다. 그리고 소담 낭자와 정영감은 왕명으로 보호받는다. 금이 소담과 정경감을 옥에서 꺼냈습니다. 소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훈 아버니가 지켜낸 거예요. 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훈 도령이 어전에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급히 소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소담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영암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가 해냈구나. 김여흠과 아전들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소담과 정영감은 보호를 받으며 잠시 관에 머물렀습니다. 소담은 밤하늘의 달을 보았습니다. 경훈 오라버니, 무사하시죠? 제발. 소담은 경훈을 만날만 기다렸습니다. 경훈은 한양에 머물렀습니다. 송망일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지요. 매일 밤 경훈은 소담을 생각했습니다. 무사할까? 금이 제 도착했을까? 왼쪽 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송망길이 경훈을 불렀습니다. 경훈 좋은 소식이네. 무슨 소식이십니까? 강원도에서 전갈이 왔네. 소담자와 정영감이 무사하다고 하네. 경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네. 금이 제 도착해서 그들을 보호했다고 하네. 김여흠도 잡혔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망길이 경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일세. 진실을 말한 덕분이야. 경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숙종이 경훈을 불렀습니다. 어전에 다시 선경훈에게 숙종이 물었습니다. 경훈 그대는 대비 마마를 보았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무엇을 보았느냐? 경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본 것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축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도 알고 있다. 그대가 본 것이 무엇인지. 전하 대비 마마는 선왕의 계비이시다. 과인의 계모이시지. 과인은 어리석지 않다. 태서 혼자 그런 큰 일을 꾸밀 수 없다는 것쯤은 알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대비 말을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다. 숙종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리고 조심해야겠지. 전하 위험하십니다. 대비 마마께서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대가 필요하다. 숙종은 경훈을 보았습니다. 경훈, 그대는 과인 곁에 머물러라. 그대의 눈이 필요하다. 전하 하지만 소인은 이미 한쪽 눈을 잃었사옵니다. 한쪽 눈으로도 충분하다. 과인을 지켜다오. 경은 절을 올렸습니다.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그날 밤 경훈은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경훈아, 잘했다. 할아버님, 진실을 말한 것,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비마가 움직일 것이다. 조심해라. 왕의 목숨을 지켜라.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경훈은 깨어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훈은 궁궐 안에 머물며 숙종을 가까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담은 아직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경훈은 소담을 그리워했지만 숙종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숙종은 조회를 마치고 편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훈도 뒤를 따랐습니다. 경훈은 오른쪽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없는지 계속 확인했지요. 편전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는데 경훈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잘기였습니다. 짙은 살기가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전화, 경훈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경훈은 소리와 기운으로 화살의 방향을 느꼈습니다. 전화, 경훈이 숙종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살이 경훈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무사했습니다. 경훈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어 제울 잡았습니다. 자객은 내 관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이었지요. 총만길이 달려와 자에게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자는 대비마마 처소의 내관이 아니냐. 어전이 술렁이었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그리고 즉시 국문하라. 경훈은 어깨에서 피를 흘렸지만 숙종을 지켜봤습니다.
전화 무사하십니까? 그대 덕분이다. 고맙다. 경훈은 재울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자의 얼굴을 보았지요. 자기의 얼굴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죽을 각오, 입을 열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저나 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아느냐, 저자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사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하다. 대비마 처소에 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날 오후 숙종은 대비마를 어전으로 불렀습니다. 경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깨는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아팠지요. 대비마마가 들어왔습니다. 전화 무슨 일로 부르셨나이까? 대비마마 오늘 아침 일을 아십니까? 무슨 일 말씀이시옵니까? 누군가 과인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대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누가 감히? 대비마 처소에 내이었습니다. 대비마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것은 필시 오해가 있을 것이옵니다. 조신의 처소에서 어찌 그런 자가 오해가 아닙니다. 숙종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비마 과인은 알고 있습니다. 밑에서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저를 제거하려 하시는지. 대비마는 침묵했습니다. 대비마께서는 영수군을 왕으로 앉히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 하신 것이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비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어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상이 왕이 될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당쟁에 휘둘리기만 하는 내가. 대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다릅니다.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숙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배신, 계모이긴 하지만 선왕의 부인이었던 분의 배신, 이보다 큰 슬픔이 있을까요? 하지만 숙종은 왕이었습니다. 자사로운 감정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대비마를 별에 육회하라.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대비마는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권력, 욕심, 그것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보았습니다. 축종이 경훈에게 말했습니다. 경훈,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죽었을 것이다. 소인은 다만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대는 한쪽 눈을 잃고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나를 지켰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우는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마가 유폐된 후비마와 연결된 모든 역이 밝혀졌습니다. 대비마 처소의 넷과 상궁들 그리고 조정의 몇몇 대신들 모두 영모의 가담한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타에서는 국문 끝에 참에 처해졌습니다. 김여흠도 강원도에서 좌표와 같은 형을 받았지요. 조정이 일신되었습니다. 속망일이 다시 좌의정이 되었고 정직한 신하들이 조정을 채웠습니다. 백성들은 수군됐습니다. 관상을 보는 신통한이가 왕을 구했다더라. 한쪽 눈을 잃으면서까지 진실을 말했다지. 진정한 충신이로다. 사흘 후 숙종은 다시 경훈을 어전으로 불렀습니다. 경훈, 그대에게 벼을 내리겠다. 저나 소인은 벼을 원치 않사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소인은 다만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리고 소담을 만나고 싶사옵니다. 숙종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요다. 그럼 이렇게 하자. 숙종은 경훈에게 밀지와 금패를 주었습니다. 경훈, 그대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겠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살 수 있도록 감사옵니다. 전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대는 떠돌며 백성들 사이에 살아라. 억울한 자를 구하고 영모를 꾸미는 자가 있으면 찾아라. 그리고 필요하다면이 밀치로 지에게 알려. 숙종은 은자가 든 주머니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전화. 그날 오후 속망일이 경훈을 찾아왔습니다. 경훈, 이것을 받게나. 은자 백양이 든 주머니였습니다. 대감이는 너무 자네가 나를 살렸네. 당연한 보답이야. 속망일은 경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게나.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감사합니다. 대감. 이틀 후 소담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경훈은 한양 성문 밖에서 소담을 기다렸습니다. 정영감과 함께 온 소담은 경훈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경훈 오아버니. 소담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담은 울었습니다. 눈이 왼쪽 눈이 괜찮아. 오른쪽 눈으로도 충분해. 널 볼 수 있으니까. 소담은 경훈의 얼굴을 어루 만졌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너도 고생했어. 정영감도 다가와 경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경훈아, 정말 잘했어. 아버님, 경훈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경훈과 소담, 그리고 정영함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화로운 곳이면 됩니다. 말을 타고 가는 길 소담이 경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5번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글쎄, 약초면서 살까?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둘은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경훈 일행이 한양을 떠난 후 조정에서는 마지막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비 많은 별궁계 유폐되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요. 영수군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처해되었습니다. 숙종의 명으로 멀리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권력과는 영영 멀어진 것이지요. 이태에서의 일당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대신들, 증거를 조작한 관리들, 거짓 증언을 한 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여흠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송망일과 다른 충신들은 모두 복권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썼지요. 숙종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쟁을 줄이고 탕평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신화를 가려쓰고 당패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상쟁이 경훈이라는 자가 나라를 구했다더라. 한쪽 눈을 이루면서까지 진실을 말했다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대? 아무도 모른다더라. 왕께서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기로 하셨다나 왜 그가 원했기 때문이라지. 조용히 살고 싶다고. 백성들은 경훈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았지요. 한편 송만길은 종종 경훈을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송길은 경훈이 준 깨달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 용기 있게 말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조정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영모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의와 공평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모든 것은 경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으면서도 진실을 말한 그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만 더 큰 정의를 선택한 그 용기가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참년이 흘렀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산 중턱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경훈과 소담이 살았습니다. 정영감도 함께였지요. 경훈은 한쪽 눈으로 살아갔습니다. 왼쪽 눈은 영원히 어둠 속이었지만 오른쪽 눈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저희 아이가 요즘 열이 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경훈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았지요. 걱정 마세요. 약을 다려 먹이면 날 것입니다. 소담이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사람들은 경훈을 관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씨 좋은 선비라고만 알았지요. 가끔 경훈은 마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장사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 보입니다. 저 사람과는 거래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훈의 말은 늘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훈을 신뢰했지요. 어느 날 경훈과 소담은 들판을 걸었습니다. 소담이 경훈의 팔을 잡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서방님, 저기 꽃이 폈어요. 무슨 꽃이야? 진달래예요. 분홍빛이 참 예뻐요. 경훈은 오른쪽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여, 아름답네. 왼쪽 눈은 괜찮아. 한쪽 눈으로도 충분해. 너를 볼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소담은 경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둘은 들판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훈은 소담의 손을 잡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소담의 미래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미래. 경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운명을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걸어가면 되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저 선비 부부가 온 후로 우리 말에 큰 화가 없었네. 그렇게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누구도 몰랐습니다. 경훈이 한때 나라를 구한 관상가였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소담이 경훈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그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경훈과 소담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영감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밥 먹자. 셋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경우는 한쪽 눈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아름다웠습니다. 경우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경우는 소담을 보았습니다. 소담도 경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함, 평화, 사랑. 이것이 경운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은 얼굴에 쓰여 있지만 그 얼굴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사람의 몫이다. 경우는 관상으로 운명을 보았지만 그 운명을 바꾸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기로 했지요. 한쪽 눈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지 아는 것입니다. 경운과 소담처럼 우리도 각자의 운명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